자, 오늘 기준에 이제 SFA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봉으로 보시면은 뭐 이게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물량을 남겨놓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물량 갖고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실질적인 기준에서 어제 오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그 우리가 이제 30분 봉까지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30분 봉의 기준을 놓고 볼 때에 일주 월봉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거래 대금이 형성될 때에만 거래량이 형성될 때에만 일단은 변동성의 기준이 나온다. 캔들의 크기 자체가 커진다. SFA 반도체 좋죠. 긍정적이죠. 보고 싶죠. 갖고 싶죠. 수익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이 이게 딱 놓고 보시면 뭐예요? 이게 지금 뭐 30분 봉인데 이걸 30분 봉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일주 월봉도 똑같습니다. 일주 월봉의 거래량이 터져야만 또 거래 대금이 터져야만 움직임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나 모멘텀 차트 딱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매직 시그널 차트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 매직 시그널 차트가 거래가 터지면서 캔들이 쫙 커질 때 그때 이제 이평선하고 이격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겠죠. 이평선하고 이격이 다시 그려드려요. 이평선까지. 자, 이평선의 이격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격이 발생되다 보니 소나 모멘텀 차트의 흐름에서 이 자락에서의 매수 신호들이 떠주는 거예요. 세 가지의 매수 타이밍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여 줄 때 영선 위에 크로스까지 우상향의 크로스까지 나오면 거기에 이제 편입의 기준인데 이것이 그냥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종목에서 교육용을 잡아내느냐. 대형주에서의 이제 그 시간 범위보다는 이쪽에 하루 변동성이 뭐 상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니 VI가 뭐 두 번씩 발동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의 그 흐름, 분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교육하기에 좋은 기준이 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뭐 스윙으로 작년 8월 기준까지 스윙 종목으로 들여다봤습니다만 추세적인 범위로 가져가기에는 뭐 그때는 뭐 추세 범위를 안 갖고 갔겠냐고요. 근데 다만 그때의 기준에서는 뭐 누적 수급도 한 번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수급 범위도 이렇게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 중간 자락에서 이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봉이나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 추세를 믿고 가기에는 시가총액이 뭐 지금 1조 2천억까지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제한적이라는 거죠. 믿고 완전하게 믿고 가기에는 시가총액 규모 범위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급 범위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액티브 쪽이 더 많다 보니까 들어와서 수익률 게임하고 바로바로 나가버리는 그런 경향까지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SFA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럼 기술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대처를 할 때의 기준점은 거래량이 수반되고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사실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윤정두가 어제는 못 봤던 거예요. 2천억의 거래대금 일반적으로 1,000억만 터져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은 원체 거래대금이 터져 있다 보니까 소시적에 우리가 5조 정도 거래대금 터질 때 그 이상 거래대금 터질 때 거래대금 터지면 좋습니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1,0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을.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1,000억 갖고는 뭐 의미가 없죠. 사실상 하루의 거래 대금이 5조가 아닌 45조, 9배씩 터져버리니까 그럼 9천억 터져야 되느냐?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결론적으로 최근에 5천억까지도 사실 기준을 잡아들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별 그 단기 매매 이런 그 기준점을 설정해드리진 않다 보니 결론적으로 5천억까지의 단기 공략주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도주에서의 변동성을 더 들여다놓고 보고 있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주 월봉 기준은 이제 주봉상의 기준 또 월봉상의 기준 요 범위에서 월봉의 기준이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일정 범위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이 월봉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8,200원 정도의 목표 주가 설정이 됐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일단 어마어마하죠.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과 함께 움직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추세 강화 부분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원체 가볍기 때문에 뭐 이 추세 강화라는 게 조그마한 변동성에도 뭐 물론 그 조그마한 변동성이라는 게 뭐 상한가 툭툭이죠. 빠른 변동성 속에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펀더멘탈과 갖다 붙이기에는 버겁다는 거예요. 지금 왜 올랐어요? 얘기가 나오겠죠 분명히. 그러면 이런저런 뉴스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공시 부분이 작용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심리적인 면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심리적인 면이 그러면 유지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거래 대금으로만 놓고 해석을 한다. 일단은 전체 추이는 월봉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라서 여전히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IT 쪽, 특히 반도체 쪽에 기준이 잡히는 종목인 만큼. 네, 그래서 일단 그 시장의 흐름이 낙폭을 일부 줄이려다가 여전히 못 줄이고 2%대 하락이고 뭐 지금 2시 40분인데 시간도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주 다이나믹한 그 가격 반발력을 주지 않는 한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죠? 그랬을 때에 이 SFA 반도체의 경우는 글쎄요. 급격하게 꼬리가 달려 내려온다. 뭐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흐름보다는 그것이 이제 달려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의 그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과연 들어갈 수 있었느냐의 범위를 놓고 보자는 거죠. 30분 본 기준에서는 어제 오늘뿐이 안 돼요.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락이. 근데 오늘의 그럼 기준에서 이 움직임이 제대로 나왔느냐. 그러면 어제 3,800만 주 기준 잡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뭐 1억 2천만 주인데 장중 기준에 개장초 기준에 3,800만 주 대비해서 80%면은 3천만 주 정도 수준인데 보수적으로 놓고 보면은 약 얼마? 3,500만 주 정도를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할 수 있겠다. 그럼 3,500만 주의 기준에 우리가 설정 범위가 뭐예요? 3,500만 주 설정해 놓고 10분 봉 기준에서 뭐 10분 봉이 됐든 5분 봉이 됐든 10분 봉으로 볼까요? 10분 봉으로 이제 봉 하나에 10분씩이 되겠죠. 그 이 10분 봉으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기준이 잡혀요? 요렇게 잡히죠.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600만 주 이상. 그럼 우리가 3,500만 주 기준 잡았는데 9시 10분까지 10% 거래가 터지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350만 주. 9시 10분까지. 그리고 9시 반까지는 20%. 그럼 700만 주죠. 벌써 다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가. 그럼 다시 5분 봉으로 놓고 보시면 거래가 다 터져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쭉 뻗어 올라온 거고요. 뻗어 올라오기 전에로 놓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3분의 1 이상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꼬리가 달리는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장중에 이 차트를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장중에. 여기서 10% 이미 등락이 나왔을 때 요 자락에서 이제 따라붙을 수 있겠습니다. 앞전 고점 넘기면 뭐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10%까지는 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전략 기준을 다 잡아드렸는데 결국은 추가적으로 더 치고 돌려 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 만약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상한가를 잡을 수 있었냐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밀려 떨어져서 2.5%, 뭐 1.5%, 2%, 2.5% 이렇게 밀리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자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 요 고점에서부터 이만큼 밀리는데 차익 실현 안 해요? 7,900원에서부터 7,400원까지 밀렸는데 물론 요 자락에서 전략을 보신 분들은 8,200원 목표 주가에 7,300원 이탈 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절반만 차익 실현하고 절반 가지고 가실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절반 아까 차익 실현했으니까 가져가겠다 해서 나머지 절반은 상한가를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신규 편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미 이제 상한가 들어갔네요. 벌써 얘기하는 사이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럼 아까 사면 되잖아. 아까 뭐 어떻게 사자는 거예요? 손절 3% 잡고 3% 먹으려고 상한가니까 내일 한 번 더 갭상승 나오면 그 수익 내려고 글쎄요. 1억 2천만 주 거래량 터진 종목의 매수 잔량 2% 매수 잔량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오늘 뭐 교육용으로 전체적으로 다 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카톡방에 올려드렸고 실질적으로 뭐 그 부분이 도움이 되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을 문자방에서 이제 질문 주셨기 때문에 문자방에서 전략 잡아드린다고 올려드렸던 범위 기준이 되죠. 오늘 이렇게 해서 기아차, 뭐 LG전자, SK 뭐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다라고 친다면 쭉 한번 보시죠. 뭐.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 SFA 반도체는 2번의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오히려 뭐 문자도 나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문자 나간 그 LG 이노텍은 오히려 고점에서 편입이 돼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3% 이상 손실이 나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뭐 주력 IT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버겁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이제 뭐 실적 개선포 업종 자체를 뭐 긍정적으로 보니까 10%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요 고점 뭐 6,750원의 고점 거기까지, 그리고 3분의 1 눌림목 나오는 그 기준점 뭐 이런 기준까지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그리고 이때가 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6,750원. 또 중간 라인이 6,540원. 그럼 요걸 보고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전략 부분을 이렇게 다 올려드렸으니 그 기준 그 설정 범위 잡아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 설정 범위 잡아서. 그렇게 해서 2번의 전략을 올려드렸고, 추가적으로 SFA 반도체 20.66%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방송 나가면 이제 또 악쓰겠죠. 뭐 상한가. 근데 지금 우리 주력주가 엄청나게 지금 사실상 조종인데, 뭐 이런 종목에서 비중도 못 싣고, 또 문자가 나가봐야 5% 들어가서 상한가, 뭐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기준에서는 못 드렸어요. 왜? 주력주에서도 눌려 있는데 또 LG 이노텍도 들어갔는데 수익 종목으로 SFA 반도체 시가총액 이제 상한가 들어가서 1조 3천억, 그러니까 뭐 1조였죠. 어제 기준에, 어제 급등 나와서 그런 종목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여유롭게 들어가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향후의 흐름에 어차피 이제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IT 쪽의 하방 경직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많이 밀리고 있지만 전주 금요일 대비해서의 그 흐름으로 따지면은 어제 올려놓은 건 이제 되돌림이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리고 LG노텍의 경우도 이제 우리 매수 평균 단가보다 더 밀려버렸어요. 중간에 뭐 일부 차익 실현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지금 가격에서 하방 경직성은 뭐 놓고 볼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자동차 부분도 이제 오늘 눌릴 만큼 눌렸는데, 여기도 이제 하방 잡고 꼬리 일부지만은 돌리는 모습에 현대차에 지금 뭐 IR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추적주 범위에서는 그렇게 뭐 버겁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LG화학과 KB금융 지주사의 경우에 변동이 좀 제한적이지 않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그 IT나 자동차 쪽이 그나마도 변동은 있는 쪽이죠. 추세 변동이.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내가 주력에, IT 쪽 주력에 조금 더 편입하려고 하는데, 혹은 자동차주 쪽에 기준점에서 무리한 범위 아닌 비중 범위에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현금 비중이 제한적이다 하면 그거는 이동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식적으로 문자까지 드리진 않아요. 유지 전략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나 뭐 녹십자 방안에서 이제 예쁜국리님 말씀해 주시고 나서 뭐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이런 쪽의 스윙 뭐 단기 공략도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는 공격적으로 뭐 들어가거나, 뭐 공격적이 아니더라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질문이 뭐 최근에도 좀씩 나오는데, 11월 25일 이후에 편입해서 차익 실현 당한 거 뭐 굳이 어떤 그 뭐랄까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흐름이라면 모를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기준점이 350만 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소 700만 주 이상 거래 터지면서 변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4% 움직일 때 거래량이 제한적이었죠.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 금호석유를 연 이틀 지금 올려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연 이틀이 아니라 최근에 2번 올려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금호석유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저런 쪽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실적 그 기준점과 함께 화학업종 전체적인 강세에서의 흐름으로. 그래서 일단 SFA 반도체 상한가 어찌됐건 개별 매매가 진행이 되셨든 안 되셨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주력주에서 큰 수익을 지금까지 내왔지만 지금 당장은 어찌됐건 밀려 있잖아요. 뭐 화 나실 만한 수준이 아니라 화 나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거를 소형주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중형주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주력주에 집중하시고 심리적으로 진짜 막 편해질 때 와 삼성전기 초대박이네 오늘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외도를 우리가 해보더라도 그럴 때는 무리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교육 부분은 원래는 이제 좀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장도 어수선하고 해서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수요일자 야간 방송에 좀 해드릴게요. 개장 초에 어떻게 됐는지, 또 우리가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또 중간에 또 잡아드릴 때 어떻게 했는지. 변동 거래량만 보면 기계적으로 딱딱딱 보면 완벽해요. 그냥 3,5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 1. 어제 거래량 대비 SFA 반도체 3,800만 주 1,000억 넘겼잖아요. 우린 1,000억 이상짜리 종목 본다 그랬고 거기에 80%의 비중, 그 80% 비중에서 개장 초에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 거기에 변동성 매매, 그리고 성공. 똑같은 변동성 매매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LG노텍은 밀려버렸고, 근데 전혀 부담감 없습니다. 전혀 부담 없어요. 그리고 평균 단가 22만 8천 원 정도 맞춰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면 되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마감 방송은 3시 25분 정도의 기준 잡겠습니다. 그 전에 변동성이 또 월등히 확대되면은 다시 또 기준 좀 잡아드릴게요.